예, 안녕하십니까. 건국이대 양상국입니다.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계속 자리를 지키신 그 여러 어르신들을 뵈니까 좀 한편으로는 굉장히 그 열심히 들으시는 모습이 부럽기도 하고요. 그 아직까지 이렇게 이제 자리를 지키시는 모습을 보니까 좀 도움이 되는 강연이 되도록 좀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제목은 조금 그 젊은 사람들이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만, 이게 나는 과연 조루증인가? 이 조루증의 정의 자체가 사실은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습니다. 전에 그 의학에 대한 보고서, 그 킨제이 보고서에 이 조루증은 성적인 그 질병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1970년도에 들어가지고 이 마스터 존슨이라는 이런 분들이 그 서로 성행위를 충분히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성상대자에게 서로 같은 만족을 이렇게 얻지 못하는 경우를 이제 질병으로 정의한 데서 이렇게 이때부터 이제 관심이 좀 많아졌고요. 아까도 이제 강의를 들으셨겠습니다. 남성 그 성기능 장애, 그 발기부전보다도 더 흔한 그 질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의학적인 기준이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시간을 가지고 따지고 횟수 그리고 성 파트너와의 만족도에 따라 가지고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의학적으로 뭐 이것까지는 조루증이고 이것까지는 정상이다 이렇게 사실은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 있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이제 비뇨기과 의사들은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조루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충분히 가지고 있죠. 그리고 성행위는 사실 굉장히 은밀한 그 개인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판단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옆에서 지켜볼 수도 없는 거고, 그 이제 시간을 가지고 환자와 그 파트너의 기술에 주로 의존을 해서 진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루증은 이제 남성 성기능에서 가장 흔하고 그 발기부전이나 그 불임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질환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그 조루증에 대해서 또 다른 측면으로 생각을 우리가 해볼 때, 그 부부 사이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관계들이 있는데요. 그 관계 형성에 과연 그 성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조루증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조금 사회학적인 관점에서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 심리적인 성행동적인 관계에 그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부부 관계에 문제를 준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발기부전과 마찬가지로 이거는 뭐 기질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정신적인 문제다. 그래서 그 이제 불과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정신과 의사라든지 주로 이쪽에 의해서 치료를 받는 병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만, 요즘에 와서는 이제 많이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요 몇 가지 질문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조루증은 남성으로서의 자존심을 저하시키는가? 이건 사실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뭐 1, 2분 이내에 사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충분히 만족을 하면은 이건 뭐 조루증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은 성행위라는 게 항상 쌍방의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성 파트너의 만족도도 항상 염두에 둬야 되고, 둘 다 만족을 한다. 그러면 엄밀한 의미에서 조루증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뭐 전희를 충분히 길게 하고 실제로 그 삽입 성교 시간이 뭐 1, 2분이 됐는데 둘 다 만족한다. 그러면 사실은 치료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 분들은 이제 병원에 안 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조루증은 이제 그런 문제를, 부부간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자존심 저하와 관계가 있는 걸로 얘기가 되고, 이제 남성으로서의 자존심이 저하됨으로 인해서 우울증과 심리적인 위축도 같이 동반이 되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좀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진화론적으로 조루증이 있는 게 과연 열성인자인가?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이제 그 수렵 시대나 이럴 때 보면은 여성의 몸 안에 빨리 사정을 해서, 즉 애기씨인 정자를 빨리 뿌리고
빨리 이제 도망을 간다든지 피하는 상황이 돼야지만 자기 후손을 더 오랫동안 이제 이렇게 번식을 시킬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뭐 맹수의 습격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이제 후손을 만드는 일에 아마 더 급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 그 영장류들을 보더라도 인간만큼 그 성기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크고 그 성교 시간이 긴 그 동물은 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진화론적인 배경에서는 조루증은 열성인자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루증은 원만한 성생활 그리고 친밀한 부부관계에 나쁜 영향을 주는가, 이것도 사실 논란의 여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원만한 성생활이 조루증에서 영향을 안 받는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은 영향을 받고, 부부관계, 뭐 조루증에서도 부부관계는 아주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회심리학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부 사이에 의사소통이 제일 중요하고, 남자가 시간을 들여가지고 부인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 시간을 원만한 성생활이 되면은 훨씬 더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즉, 노력하는 시간을 더 감소시킬 수 있고 좀 더 친밀한 부부관계에 틀림없이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남자는 더 많은 노력을 해서 부인과 대화를 해야 되고 더 많이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부관계에 이제 영향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사실 그 발생 빈도는 그 남성 성기능 장애 중에서 가장 흔한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0에서 70% 정도니까요. 상당히 흔하죠. 그렇지만 일반 성인 남성에서도 한 30% 정도는 이렇게 되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구체적인 정의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정의를 한 거 보면은 충분히 즐길 수 있을 만큼 사정 조절 능력이 없는 경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에 따라서는 뭐 충분히 즐기는 욕심을 뭐 1시간, 2시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평범한 상식적인 기준에서 충분히 즐길 수 없을 때는 조루증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미국에서 그 정신병 그 진단 기준에 보면은 약간의 성적 자극으로도 진례 삽입 전 아니면 삽입 당시 아니면 직후에 그 개인이 원하기 전에 또 이렇게 반복적으로 사정이 일어나는 경우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부부 그 쌍방 간의 만족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행위가 만약에 개인의 만족만 위주로 놓고 판단을 한다면은 사정을 해서 오르가즘을 느끼고 본인은 행복하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부부관계, 성행위는 어디까지나 그 대인관계의 연장선상에 있고 쌍방의 만족을 추구를 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자꾸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뭐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정을 할 때 아까도 그 교수님들 말씀하셨습니다만 주로 전립선액과 정낭액이 이제 대부분의 사정액을 차지하죠. 그래서 이제 후부 요도에 고여 있다가 방광 쪽에 그 근육은 닫히고 그 외요도 관략근이 열려가지고 이 정액이 요도를 통해서 이제 보면은 이 근육들이 요도 주위 근육, 그 회음부 근육이 수축을 하면서 밖으로 사출이 되는 현상을 우리가 이제 사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정이 될 때는 음경 감각 신호가 전달이 돼야 되고 척수를 통해서 이제 뇌에서 사정중추에서 이거를 느껴가지고 다시 척수를 통해서 교감신경을 통해서 이제 사정이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 과정들을 봤을 때 이렇게 감각신경이 예민하다든지 사정중추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조루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보건기구에서 1948년에 건강을 정의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전혀 변화가 없는데요. 단순히 질병이나 결손이 없는 상태가 아니고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행복한 상태, 즉 안녕의 상태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루증의 경우에는 이 세 가지 기준으로 봤을 때 모두 다 이제 그 건강을 해치는 걸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신체적인 문제가 있어서도 조루증이 생길 수가 있고 정신적으로도 자존심이 떨어지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건 이제 사회적이라는 거는 좀 일반적인 게 아니겠습니다만, 그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즉 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행복을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기 때문에 건강에 위배가 되는 그런 질환이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될 필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사정 시간에 따른 또 정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국제 성의학회에서는 이제 삽입 후에 1분 이내에 사정하는 걸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뭐 1분 30초, 2분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교 횟수에 따라 가지고 성교 시 반 이상의 자신만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상대자가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그 충분한 시간 동안 사정 조절이 안 되는 경우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이라는 거는 그 상호 그런 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자신만을 기준으로 두고 있지 않고, 그래서 이제 조루증이 더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뭐 10회에서 15회 이내를 조루증으로 정의하고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조루증을 유발하는 질환 중에는 뭐 여러 가지 병들도 있겠습니다만, 특히 전립선염이나 요도염 같은 경우에 말초 신경이 과민해져서 생기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쉽게 또 치료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병원에 내원하게 되면은 이렇게 유발을 시킬 수 있는 인자에 대해서도 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발생 시기에 따라서 첫 번째 성관계부터 계속 나타나는 1차성 조루증. 그 처음에는 이제 정상이었지만 어느 일정 시점 이후에 나타나는 2차성 조루증, 아니면 이제 두 개가 섞여 있는 혼합성 조루증으로 구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발생 원인에 따라서 주로 성기의 감각이나 그 사정신경이 너무 예민해서 생기는 이 과민성 조루증, 그리고 대뇌에 그 성감에 대한 역치가 떨어져 있어서 생기는 시민성 조루증, 그리고 이제 주로 연세가 많이 드시거나 아니면은 전신 그 쇠약 상태를 겪거나 신경 손상 후에 생기는 그 절정감을 느낄 때 사정 근육이 쉽게 이완해서 생기는 그 쇠약성 조루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성 조루증은 이제 성적인 그 활동이 아직 원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에 이제 누구나 다 남자들은 가성 조루증을 초기에 경험을 하게 되죠. 이제 조루증 유병률을 보면은 대충 한 30%에서 40%입니다. 그래서 41%에서는 가끔 조루증을 호소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질내 삽입 후 사정 시간은 대부분 이제 그 5분에서 10분이 가장 많았습니다. 따라서 2분에서 5분 이하는 이제 조금 조루증의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 국제 그 연구 보고에도 보면은 보통 1분 이내, 이거는 이제 평생 조루증을 호소했던 사람들의 평균 사정 시간을 조사를 했는데 60초 이내가 한 전체의 90%를 차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조루증을 과연 치료를 해야 되느냐? 이제 인식에 대해서 보면은 대부분은 그 치료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는 수술적인 치료 방법보다는 약물적인 치료를 뭔가 좀 더 선호하는 걸로 의식 조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조루증은 상당히 흔한 거는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정확한 의학적 개념이 아직은 약간 혼동이 있기 때문에 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치료 방법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나왔고, 또 치료를 원하는 그런 그 포션이 굉장히 많고, 또 치료율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그 정신 건강과 친밀한 부부 관계에 그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 이런 조루증 증상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